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잘 지내시잖아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요즘 해피하다 이런 걸 느끼고 정말 뿌듯하고 이런 시간이 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좀 많은 행복감을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눈꽃이 피었는데 네. 변호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네. 네, 이런 것에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네. 또 제 주변에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그럴까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중고생, 뭐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이후에 중장년층들 이런 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나이가 들면은 네. 이해는 잘 되지만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저도 어저께 좋겠습니다. 뭐 공부한다고 공부할 때 하루 지나면 뭐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요. 일단은 뭐 우리 그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중고등학생 시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좀 모범생이었어요. 정말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막 학교 독서실 딱 그런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이제 중학교를 나왔는데 강남에서도 뭐 상당히 성적도 좋았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좀 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놀아서 이제 성적이 좀 내려가기도 했고 그래서 기복이 좀 심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좀 놀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고딩오빠라는 방송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공부하다가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이제 학업도 심지어는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여러분 다 공부도 때가 있는 거거든. 맞아.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죠. 놀고도 싶고 뭐 이제 뭐 연애도 있죠. 하고 싶고 또 부모님 말씀 뭐 안 듣고 막 반항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제 남는 건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나 학교가 안 맞아. 물론 학교가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물론 이거 필수고 고등학교도 물론 필수적으로 꼭 졸업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부득이한 이제 경우가 있으면 이제 뭐 중퇴하거나 했는데 여러분 방통고라고 아시죠? 네. 방통고라도 이제 다니셔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 중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이제 학교 과정은 정말 충실하게 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공부도 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부도 좀 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뻔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수업 같은 거 열심히 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효율적으로 맞는 공부를 하라. 그거는 어느 연령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른이든 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재밌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얼마든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옛날에는 책만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강도 있고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그래서 나만의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남들이 무슨 뭐 인강에서 이 강의 좋다고 해서 내가 그 강의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다른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으라. 아니면 독학을 할 수도 있고 꼭 자기만의 공부를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해봐야겠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다가 이게 맞는다 그러면 자신을 믿고 한번 쭉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하시고 학생분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학업에 충실하고 물론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나만에 맞는 공부법을 꼭 찾아보시라.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중장년층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대학생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워낙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대학만 가면 막 끝이다. 대학교 가면 놀아야지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물론 대학교 가면 좀 놀아야죠. 놀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양도 삽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일단 대학에 갔으면 그 대학교 공부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나와서도 크게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전공을 찾았는데 전공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공으로 빨리 이제 뭐 바꾸거나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저 아니면 뭐 다른 대학교로 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수능을 보거나 그렇게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지 않은 전공을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원하지도 않는 전공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찾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힘든 일일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성이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이제 매진을 하시면 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다른 길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고요. 또 대학생 여러분은 영어 공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필수니까 뭐 토익이든 아니면 영어 공부는 꾸준히 놓지 말고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공부가 필요해요. 대학생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인생에서. 연애도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만 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하고 뭐 이혼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제가 상담을 봐도 완전 이분은 모범생이고 막 진짜 다 했는데 왜 결혼 생활에는 이렇게 잘 못하실까, 그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두루 만나보시고 연애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연애 공부, 인생 공부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중장년층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격증을 따는 게 좋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격증 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대학교부터 이제 대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기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자격증도 그렇고요. 뭐 CPA라든지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노무사.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 자기 적성이 또 맞아야 돼요. 남들이 다 이거 한 데더라.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적성이 맞아야 돼. 적성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의대 가서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아니 남들이 뭐 의대 가라고 하니까 나는 뭐 의사 돼야지. 근데 적성이 안 맞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번 직업 탐구를 해보시고 적성이 맞는지 보신 다음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변호사를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 하려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 CPA 해볼까? 이것도 안 돼. 뭐 변리사 해볼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죽도 맛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꼼꼼하게 신중하게 결심한 다음에 하면은 그 길에 밀어붙여야 돼. 설령 한 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한 번 시험했다가 안 됐다가 이거 했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생각해보세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 얼마나 자격증 따기 힘듭니까? 남들은 여기에 뭐 2년 3년 투자하는데 나는 1년씩 했다 그러면 이게 절대로 커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선택했으면 거기에 끝까지 밀어붙인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이제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유혹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붙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합격률도 낮고 힘든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른 주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도 높고 하니까 제가 뭐 통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까 했는데 저는 안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했던 게 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제 꿈은 뭐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 따는 게 1차적인 목표였는데, 여기 공부한 것도 아깝고 이제 과목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부한 게 만약에 다른 데 가면은 분산되는 거잖아요. 제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물론 캘리포니아보단 여기가 쉽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여기 했어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일로 가면 과연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설령 제가 됐다고 하면은 저기 뭐 좀 붙기 좀 쉬운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집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데를 가면은 내가 뭐 어디 주변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 그거 어디 주야? 이러면 제가 과연 만족감이 있었겠느냐. 지금만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사실 어려워야지 또 가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격증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되면 그게 그런 자격증 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안 그래요? 운전면허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표를 삼았는데 이 시험 너무 어려워. 그러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큼 힘든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버티면 또 그거를 따면은 그만큼 큰 이제 성취가 오는 거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매진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중장년층들이 네. 공부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 이해는 되지만 암기가 또 잘 안 되고 맞아요, 시간도 맞아요. 부족하고 네네. 또 이렇게 눈도 침침하고 맞아요. 이런 중장년층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예를 들어서 네. 대부분 다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회사를 관두고라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뭐 좋은 질문인데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같아요. 일단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40대라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40대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로 아닙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뭐 정년까지 다닐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내가 다른 직장을 갈 건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뭐 준비할 거든지.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너무 직장을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일단은 회사를 좀 다녀요. 또 어떻게 보면 생계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업무, 제가 또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변호사 업무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강의도 굉장히 바쁜 일정에서도 또 그 어렵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두 개를 일단 병행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시험 붙을 때까지 병행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막판에는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 미국 그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막판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기초 과정이고 막판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한두 달을 시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회사에 좀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자격증을 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뭐 시간을 좀 내준다든지 회사에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배려를 받는다. 물론 쉽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이제 6시에 퇴근하면은 뭐 12시까지 한 6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쉬니까 어차피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병행 가능하다. 근데 나는 뭐 회사도 어차피 그만둘 거고 전업수험생은 어떠냐? 정말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전업수험생도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전업수험생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붙어야겠죠. 반드시 붙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내가 합격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뭐 내 가족이라든지 충분히 서포트가 될 수가 있으면 전업수험생도 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다만 전업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하지 않으면은 또 굉장히 내 그 인생에서 일정이 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할 목표가 생기고 또 단기간에 붙을 시험이다 그러면은 전업수험생도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